자, 아우디 A7 신형 차량으로 주행을 좀 해보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울 톨게이트 주변에 있는데요. 어저께 완전 앵꼬 상태에서 그림을 넣었더니 딱 9만원 들어가더라고요. 1308원 경유 기준으로 9만원 넣었는데요. 9만원 넣고 940km 지금 주행 가는 거리 떠 있고요. 지금 여기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해운대 지역까지 4시간 반 396km 거리를 한번 주행해 보면서 아우디 A7 신형 차량을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A7 쿼트로 50 TDI 차량 주행하면서 리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차는 일반 렌트카랑은 좀 다르게 제일 낮은 트림도 아니고 깡통도 아니고 좀 높은 사양입니다. 2.0도 아니고요. 3.0 차량이고, 그리고 옵션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일반 렌트카로는 타시기 좀 어려운 차량이에요. 근데 저희 그림카 통해서 사고대차 문의해 주시면 좀 좋은 트림에 좋은 사양의 아우디 A7 차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지금 2박 3일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00km 정도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주행하면서 좀 느낀 이 차량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2박 3일 동안 타보니까 이 차량 확실히 안전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쓴 차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아우디 A7이 가장 기본이 한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50 DDI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사양이 높은 트림이라서 1억 정도 합니다. 1억 차량이다 보니 당연히 안전사양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HUD에 보이는 화면 중에서 이 차선 잡아주는 이 초록색 빨간색으로 뜨면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빨간색이 바로 뜨면서 차선 지키기는 거를 되게 많이 도와줍니다. 운전하다 보면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요즘 차량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이드 미러에 있는 차선 변경 시 경고등 뜨는 게 되게 커요. 되게 커서 못 볼 수가 없어요. 사각지대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경고등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차량 변경 시 정말 안전하게 넘길 수가 있고요. 제가 제일 놀랬던 안전사항은 후진 시 차를 완전히 멈추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뒤에 이제 사람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못 본 물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내가 후진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차를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뒤에 뭐가 있는지 아예 못 봤는데 차를 정말 아예 멈춰버리더라고요. 되게 놀랄 정도로. 근데 어쨌든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하니까 되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 보면서 안전에 진짜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안전도 안전이지만 또 이 정도 가격대의 차량이면 이제 주행 능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A7 2.0을 타면 그렇게 감탄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3.0이다 보니까 일단 진짜 잘 나갑니다. 가속력이 정말 좋아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고속도로를 밟고 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더 밟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고요. 고속에서 힘이 딸리지 않고 한 번 더 가도 될까 싶은데 충분히 밀어주는 힘이 있어서 3.0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동급 차량, 제가 타본 차량 중에서 조금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마세라티 기블리 쿼트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동급 차량이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스포츠 모드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일반 주행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주행을 즐길 수 있는, 고속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대신에 스포츠 모드는 스포츠 모드니까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동급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배기음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가속력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스포츠 모드에서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엄청난 고속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라면 3.0이면 충분한 주행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어쨌든 레이스를 하는 차도 아니고 슈퍼카도 아니고 가족끼리도 탈 수 있는 차고 충분히 넓고 크지만 또 이제 속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을 좀 보자면
아우디는 저는 이제 아우디 차량을 많이 타보진 못했는데 요번에 타면서 느낀 게 이 센터페시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디지털 화면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에어컨 조작하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여기 센터페시아에 보시면 여기 애플 카플레이가 돼 있어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특히 너무나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화면이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만져보시면 아실 텐데 이 클릭이 되게 좋아요. 누르는 느낌이 진짜 살짝만 건드려도 화면을 클릭하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뭔가 컴퓨터 만지는 느낌, 아이패드 만지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작하는 맛이 있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뭐 멜론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 거, 그리고 내비, 요즘 수입차들 내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T맵, 카카오 내비 따라가기는 아직 어렵잖아요. 근데 애플 카플레이 이용해서 좀 조작이 좀 쉽고 또 터치감도 있어서 좀 자연스럽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요. 일단 이쁘잖아요. 지금 딱 보면 센터페시아가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또 운전석 주변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특히 A7 같은 차량은 운전자들한테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화면도 이쪽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HUD를 포함해서 모든 화면 여기서 그냥 다 포함할 수 있고, 그냥 여기 이 자리에 딱 앉으면 차의 모든 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운전자 중심적인 그런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차지만 뭐 트렁크도 정말 넓고요. 되게 차 전고도 높고 길고, 그래서 뭐 키 크신 분들, 등치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짐이 많으신 분들 다 수용이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는 대신에 2박 3일 타보면서 확실히 단점도 좀 드러나더라고요. 가장 큰 단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아우디 A7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1억이나 되는 이 차량에 고질병이 있다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되고 좀 짜증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레인지로버 같은 차량도 1억이 넘는 차량인데 누유라고 하는 고질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 A7에 어떤 고질병이 있냐면, 차량을 이제 주차를 했어요. 차를 이제 시동을 끄고 내려서 차를 차문을 잠그겠죠. 그러고 이제 당연히 어떤 목적지로 가실 거잖아요. 근데 한 1분 정도 있다가 차에서 비상 경고음이 울립니다.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그러기는 하는데요. 무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이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요. 되게 큰 소리가 나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5번, 6번 정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차 주위에 1분 정도 있다가 소리가 안 나는 걸 확인하고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누가 귀찮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냥 귀찮아서 그냥 가다 보면은 나중에 뭐 휴게소 갔다 잠깐 돌아오잖아요. 차에서 경고음이 미친듯이 울리고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옆에 주위에 사람들 되게 당황하고 시끄럽다고 욕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좀 A7 1억 정도 되는 차량을 타면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다니기 싫잖아요. 근데 이 경고음이 울리면서 되게 민망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질병에 대해서 저도 찾아보니까 A7 운전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센터를 가셔서 뭐 어떤 센서를 가위로 자르면 괜찮대요. 근데 1억짜리 차를 타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이런 사소한 거에 신경을 써야 하나? 아우디인데 A7인데 막 심지어 완전 밑에 트림이나 저렴한 뭐 A3, A4 차량도 아니고 A7식이나 되는 차량에 이런 고질병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단점들을 좀 보자면, 이 가격에 비해서 이제 아우디 차량이라는 게 너무 좋은 차량이지만 동급 뭐 마세라티라든지 포르쉐라든지 그런 이제 브랜드 가치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감가가 다른 차량보다 좀 셉니다. 뭐 요즘 포르쉐의 감가가 거의 없다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굳이 포르쉐랑 비교하지 않더라도 다른 차량, 다른 브랜드랑 비교해도 감가가 꽤 세더라고요. 그래서 신차로 사신다면, 오래 타실 게 아니라면 좀 손해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이 차량을 2박 3일 주행을 해보면서 좀 단점이라고 느껴진 부분은 특히 저속에서 이제 빨간불 멈춰서 출발할 때 차가 무겁다 보니까 처음에 안 나가요. 고속에서 너무 잘 나가는데 막 3.0이다 보니까 막 잘 치고 나가고 고속은 너무 좋은데 저속에서 출발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물론 여기에 장점도 섞여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 멈춰 있을 때, 완전히 멈췄을 때 오토 홀드를 걸어줘서 페달에서 밟을 때도 완전히 차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더라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경사가 있지 않은 한. 근데 너무 좋은 기능이지만, 특히 접촉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기능이지만, 이 기능 때문에 초반에 이제 치고 나갈 때, 특히 서울에서 이제 앞에 뭐 껴주기 싫다든지 막 칼치기 하는 차들 뭐 방어한다든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빨리 못 가서 앞차들이 나를 다 추월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저속에서의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여유있게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주행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뭐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든지 또 안전주행 하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행 시 너무나 좋은 길이지만 저처럼 조금 급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출발할 때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 저한테는 그게 되게 단점으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초반에 엑셀 약간 세게 밟아주시는 거. 차가 엄청 무겁습니다. 가벼운 차 아니고요. 워낙 크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1억짜리 차에서 기대할 만한 그런 초반 스피드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차량 디젤이기 때문에 장단점 확실하죠. 디젤이니까 기름값 너무 좋아요. 연비도 괜찮고요. 제가 한 1000km 주행해보니까 고속도로 주행하시면 16km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시내 주행에서도 한 10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젤이니까 또 연비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또 디젤인 그 장점과 또 단점으로는 약간의 시끄러움, 그리고 초반에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아시고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개인적으로 타본 차 중에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비슷하니까 마세라티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콰트로 포르테도 2박 3일을 타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콰트로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한데 기블리랑 비교하자면 저는 솔직히 이 차 탈 것 같아요. 근데 콰트로 포르테랑 비교를 하자면 물론 2-3천만 원 차이 날 수 있는데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콰트로 포르테는 일단 마세라티고 브랜드가 주는 그게 있고, 또 배기음 좋잖아요. 그리고 마세라티가 주는 그 감성, 그게 너무 좋은데, 이 차량의 장점은 마세라티에 비해서 이 센터페시아 내부 인테리어 옵션이 너무 좋아요. 그 대신에 마세라티가 주는 그 엔진음, 그리고 고속주행 그런 것들은 또 없어서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잠깐의 월드컵을 해보자면 기블리 vs A7 하면 저는 A7의 승리를 주고 싶고요. 근데 A7 vs 콰트로 포르테라고 한다면 조금 더 돈 주시고 여유 있으시다면 콰트로 포르테를 사시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면은 저는 또 이제 브랜드 가치도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포르쉐 중에서 뭐 카이엔까지는 못 사더라도 SUV긴 하지만, 비교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마칸 차량도 충분히 감안해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1억이라는 금액이 주변 비슷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A7이라는 차량 타보니까 너무 좋지만 이 차 무조건 사세요, 너무 좋아요 하기에는 약간 좀 망설여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 대차로 저희가 이 차를 이제 렌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안 좋은 일로 사고가 나셨을 때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A7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내 차랑은 다른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사고가 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혹시나 사고가 나신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히 렌트카로는 3.0 아우디 그리고 A7의 50 TDI를 타보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이 차량을 타보게 돼서 너무 좋은데, 잠깐 그 신차 딜러들과 20분 주행하는 걸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2박 3일 정도 타보면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1억 정도 되는 차량을 사신다고 고민하신다면 진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한 2일 3일 정도는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2박 3일 제가 A7을 타면서 느꼈던 점, 장단점을 조금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니까 엄청난 전문성이 있지는 않지만 제 차보다, 제가 현재 타는 차보다 이 차가 훨씬 좋은 차인 건 맞기 때문에 좀 더 낮은 트림에 차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비싼 차를
리뷰하는 느낌으로 뭐라고 이 차를 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만 아쉽다. 1억의 값어치 너무나 좋은 차지만 가성비가 있지는 않다 정도로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명함 보시고 그림카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고대차로 2박 3일 또 혹은 더 길게도 즐겨보시면서 느껴보실 수 있는 아우디 A7 50TDI 3.0 차량이었습니다. 자, 순식간에 부산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주행 기록을 한번 볼까요? 주행 기록을 보면 네, 왼쪽 상단에 보시면 15.7km 연비 3.0 차가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거는 고속도로를 물론 많이 뛰긴 했지만 연비가 진짜 좋네요. 시내 주행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부산 들어와서 좀 꽤 막혔기 때문에 연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기도 했는데 고속주행 섞어서 15.7km 서울 부산 400km 거의 왔는데요. 연비가 너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